27살 먹은 최수혁이하고 22살 먹은 오주혜 씨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상태예요. 네 약혼자 주혜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진짜예요? 그럼 저랑 같이 찾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 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아버지랑 찾으러 다닌 거라.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시간 벌으려고. 죄송합니다. 주혜의 장래를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도 나는 여한이 없다. 경찰이 도저히 검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찾을 방법이. 얘들 지금 1년의 과정을 봐봐요. 기가 막히게 도망갔잖아요. 얘들 행적이 묘했네. 나 미국에서요 정효실이하고 최수혁이 봤어요. 오늘 제가 그 선택한 거는 요거는 저번 주에 뭐 춘천 예비부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네. 신안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은 진짜 예비 신부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예비 신부인데 이분이 살해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예, 범인 축에 끼는 사람이죠. 최수혁이라는 남자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27살이에요. 97년도입니다. 아, 좀 예전이네요. 네, 97년도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출소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이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수혁이라는 27살 먹은 회사원 남자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입니다. 오주혜. 97년도에는 무슨 뭐 신상공개 관련돼서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냥 그냥 다 사진에도 다 나오고 막 뉴스에도 그냥 그대로 생으로 나올 때예요. 27살 먹은 최수혁이하고 22살 먹은 오주혜 씨가 네. 이제 아마 그 결혼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그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던 분들이에요. 네. 97년도 1월 11일 날이 토요일이래요. 네. 그날 이제 오후 1시 반에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상태예요, 쉽게. 그러니까 예비 신부예요, 이거. 그렇죠. 완전히. 식장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 즈음에 97년도에 괌으로 신혼여행 가려고 맘 먹었더라고, 이분들은. 네네. 그런데 최수혁이가 이제 건설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는 정효실이라는 25살 먹은 여자. 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예요. 양다리 거치고 있었던 양다리 거예요? 거치고 있었는데 이제 오주혜 씨하고는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고 97년 1월 1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열흘 전이죠. 열흘 전. 예. 수요일 날 밤에 최수혁이가 오주혜를 광주 광역시 산수 2동 모 장소로 나오라고 불러요. 갔는데 거기에 최수혁이가 정효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거는 이제 아마 최수혁이 이놈도 진짜 우유부단한 놈인 거예요. 거기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머리채 잡고 싸움이 시작됐네. 근데 힘이 엄청 약하대요, 오주혜 씨가. 그러다 보니까 오주혜 씨가 정효실이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버려요. 이 만남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결과적인 얘기고 그 당시에 현장에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연히 최수혁이가 죽인 걸로 봤죠. 그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윤식이하고 짜고 불러내갖고 죽인 걸로 이제 경찰은 최초에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될 것 같고요. 정윤식이가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이제 뭐 누가 죽였건 간에 죽였어요. 죽었어요. 자, 죽고 나니까 오주의 시신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 나람이 포대 있지, 나람이. 쌀포대 같은 쌀포대, 거? 나람이라고 해요. 정부미. 그 포대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최수혁이가 고향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예요. 글로 그 야산으로 갑니다. 시신을 싣고 그래가지고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상수도 그 아래에다가 이제 유기를 하는데 가로 1.4 세로 0.8m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안매장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아니 딸이 안 들어오잖아, 집에서. 오주혜 집에서는. 그렇죠. 결혼 10일 앞두고. 10일 앞두고 신부가 안 들어온 거야. 그 아버지가 딸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거 난리 났지. 백방으로 진짜 1월 5일까지 찾았어요. 1월 1일 날 발생했는데 5일까지 찾게 생기는 거야. 이때 더 가관인 거는 이 최수혁이 이 새끼 당연히 이 새끼가 연락했을 거 아니야. 만나러 나간다고. 야야야 너 네 약혼자 주혜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진짜예요?
그럼 저랑 같이 찾아요. 이러면서 찾으러 댕기.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 죽인 놈의 새끼하고 그 딸을 찾으러 댕기는 거예요. 아주 뻔뻔해요. 예. 그러면서 막 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막 행방 여기저기 전화하고 행방 탐지하는데 그냥 엄청 노력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놈이 주석이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미치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도 이런 경우에. 이 과정에서 이제 돌다 보면 피곤하잖아. 네. 이제 목욕탕에 좀 가서 씻자. 그럼 저 장인 될 사람하고 둘이 가서 목욕탕도 같이 갔다는 거야. 이 새끼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다. 네. 최수혁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아버지랑 찾으러 댕긴 거란 말이야.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시간 벌으려고. 이게 이제 적당한 기회를 봐서 도피하려는 계획을 정윤실이하고 짜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D-Day 도망가는 날이 왔어. 1월 5일 날 최수혁이가 그때는 이제 무선호출기라 삐삐. 예, 삐삐에다가 자기하고 정윤실이가 오주애를 살해했다는 내용을 녹음을 해요. 아 그래요? 직거에다가 자백을 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들으라 이거지. 아 자기네들 어차피 튀어갔으니까. 그 내용 보면 죄송합니다. 주애의 장례를 잘 부탁드립니다. 뻔뻔하게 자기가 이런 말을 위치는 뭐 신안군 지도 어디입니다. 요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해요. 그때 이때 최수혁이가 녹음한 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정효실이가 죽였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녹음이 돼 있어요. 또 정효실이도 그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썼어요.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 그러고 그걸 가족하고 지인한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제 대단한 사랑이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최수혁이는 지거에다 해서 나중에 수사들 갔을 때 이제 추후에 밝혀진 거고 정효실이가 이제 그 지인하고 오빠한테 보낸 게 있잖아. 도망가면서 그거를 정효실이 오빠가 이제 그 듣고 경찰이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180 정효실입니다. 시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 장종 향수도 있습니다. 향수도 모형제 다 버리고 사랑을 택했고 지금 여기서 수혁 씨하고 어떻게 돼도 애한 없고 이제 얘들은 그렇게 1월 5일 날을 D-Day로 잡고 이제 내뛰는 거예요. 그때 최수혁이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한 1,3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쓰려고. 그게 이제 도피 자금이 된 거예요. 1,300 갖고는 안 되니까 지인들한테 돈을 상당 부분 많이 빌렸어요. 그러니까 도피 자금은 넉넉히 갖고 내뛴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얘가 모종의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넉넉히 빌려가지고 또 친척한테 차도 빌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부산으로 내뜁니다. 완전 일단은 부산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부산으로 간 이유가 밀양이에요, 밀양. 그런데 경찰이 도저히 검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을 방법이. 얘들 지금 1년의 과정을 봐봐요. 기가 막히게 도망갔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 즈음에 아날로그 수사했는데 못 잡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때 유명한 게 MBC 경찰청 사람들 공개 수배 의뢰해요. 그래서 97년도 2월 4일 날 176화 한번 나가요. 그 다음에 97년도 또 한 10달 있다가 12월 16일 날 217화로 또 나가요. 두 번 걸쳐서 용의자를 찾습니다. 최수혁, 정효실. 이게 나가요. 그리고 그 이듬해 98년 3월 11일 날 이때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 있었어요. 있었죠. 이게 굉장히 이때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나가면 요즘에 안 잡히던 놈들 엄청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 행적이 묘연. 이거는 제보조차 아예 없어요. 야, 결국은 이건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98년 1월 달에 서울로 갑니다. 부산에서.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밀양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못 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녹음하고 자수하고 내뛸 때부터 밀양 생각하고 부산 간 것 같고 국내에서 못 산다고.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와갖고 그때 뭐 했냐면 브로커한테 부탁을 해갖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요. 그때 500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그게 97년 11월이에요. 위조죠. 브로커한테 500만 원 준 게. 그리고 이제 98년 1월경에 이제 내뛰는 것 같은데 그때 최수영이는 이름을 가명을 뭘로 하냐면 김성민으로 해요. 김성민. 정효실이는 김현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게 안 걸리고 갔어. 그러게요. 예, 미국 LA 인근의 롱비치로 도망간 거예요. 2년 뒤 2000년 8월 말경이에요. 네네네. LA 교민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띠리릭 목포경찰서로 걸어왔어요. 예. 나 미국에서요. 그 정효실이하고 최수혁이 봤어요. 그 제보가 딱 미국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당신이 그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봤는데 그 사람들 그랬더니 이 당시에 LA에 그 우리 교민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거기 한국 소식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걸 보려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향수병. 그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 놓은 거를 들여와가지고 직접 지금은 다이렉트 방송되고 뽑아서 보잖아요. 실시간으로도. 네네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되죠. 한참 지난 거를 녹화를 해요. 어떻게 비디오 테이프에 네. 한국 드라마 인기 프로그램. 청백전 공개 수습의 25시도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런 거를 녹화해서 테이프가 2, 3주 후에 도착하는 거야. 거기로. 그러면 돈 주고 비디오를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 향수 잘 내는 거죠. 그거를 돌려보곤 했다는 거야. 비디오 테이프로. 거기에서 KBS 공개 수배 사회네 사회. 사회. 예. 거기에 나왔어. 어머 세상에. 그걸 봤는데 그걸 봐뒀다가 네. 이 기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정효실이하고 최수혁이가 딱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알아. 왜 아냐면 예. 이 사람이 LA에 살고 있었잖아요. 교민이니까. 네네네. 롱비치에 핑크마켓이라는 슈퍼가 있었대요. 그 슈퍼에서 그 두 사람이 일하는 걸 본 거예요. 어머. 자기가 그 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마트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목포경찰서를 신고한 거고 목포경찰서에서 수배 전단지를 얼른 보내요. LA 그 사람한테. 다른 사진. 그동안 수배 전단 했던 거 있잖아요. 확실히 보라고. 그렇죠. 그거하고 다르니까 전단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마트 가서. 이걸 보내서 다시 확인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제 가서 봤어. 예. 맞아. 다시 전화해. 분명히 맞아요. 내가 가서 봤는데. 경찰청에도 보고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외사과가 있잖아. 예, 외국에. 외사과를 통해서 미국 이민국에다가 연락을 하고 네. LAPD에다 보내지. LAPD. 네. LA였으니까 아까. 예. LAPD에 통보해가지고 공주 수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수배 전단하고 지문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2000년 10월 17일 날 현지 시각이에요. 롱비치 아까 얘기했던 핑크마켓 거기에 출근한 두 사람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됐어요? 네.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은 명분은 간단해요. 검거할 수 있는 근거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 일단 불법 체류자로 억류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잡아놓고. 잡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신병을 한국에 인계하는 절차를 이제 거쳐야 돼요. 이제 보내줘야지 우리나라에. 근데 얘들 둘은 여전히 거기 경찰한테 저는 김성민이고요. 저는 김현미예요. 이러면서 유죄 요건을 제시하니까 이제 LAPD가 네. 지문을 제출해. 걔들 지문을 제출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경찰이 보낸 그 지문하고 대조를 해요. 딱 그럼 다르지. 대조하니까. 예.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윤실이하고 최수혁이도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이때도 동명이인이라고 벅보겠대 얘들 입장이야 뭐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뭐요? 이때가 한국하고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처음 체결됐어요. 범죄인 인도 조약.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97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검거돼도 우리가 그 신병을 강제로 인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추방해주기만 그냥 목 빼고 기다렸었다고. 그런데 뭐가 예. 문제냐면 불법 체류자로 검거가 돼도요. 거기서 보석금 내고 일단 빠졌다가 거기 미국에 또 행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못 잡죠. 못 받아 신원을. 그런 경우가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이제 이 한국하고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98년도에 발의돼서 99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약을 체결하고 최초의 일이에요 이게. 그럼 좀 복잡했겠는데요. 복잡하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송환 요청 보내는 서류도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기재돼 있고. 그렇죠. 안 해봐서 까다롭고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국 측도 이게 받긴 받았는데 인도 요청을 고민스러운 거야.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신병 확보가 가능하잖아. 네네네. 당신들이 불법 체류자로 신병을 확보하고 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 인도 조약 제 10조가 뭐냐면 긴급 인도 구속이야. 요거를 우리가 신청할 테니까 네네. 니네들이 잡고 있어. 놔주지 마. 놔주지 마. 보석 이런 것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한국 경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도 긴급
범죄인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제10조에 의한 네. 긴급 인도 구속을 신청을 해요. 조약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에 일방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인도 청구될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형이 선고되었음을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다 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야. 네. 그럴 때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할 거를 보증을 하는 거야, 보증. 그래서 조마조마 이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한국 경찰의 요구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보석금 준비 다 해가지고 가석방 준비 슈퍼에서 마트에서 버는 거 갖고 이제. 예. 준비하고 있었어. 실제로 예. 진짜 준비했었어 얘들. 그런데 딱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니까 예. 가석방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린 거야 얘들. 체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 가서 다 진술한다. 그래서 그냥 불법 체류자 추방 형식으로 그 애초 인도조약 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예. 그냥 자진귀국 형태로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형식으로 자진귀국으로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야. 2000년 10월 30 현지 시각이에요. 네. 아시아나항공 204기 편을 타고 LA 공항에서 10월 31일 날 한국 시각 10월 31일 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맞아요. 전남도경 목포경찰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병 인수 그리고 바로 구속했습니다. 자 이제 조사 들어갔겠죠. 당연히 조사 들어가면 도피 경로가 제일 중요해요. 얘들은 범행한 다음에 네. 친척이 빌려준 차를 타고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으로 도망감. 이건 분명히 밀항 목적입니다. 밀항. 근데 거기서 안 됐어 잘. 그래가지고 얘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쯤에는 미리 아마 내가 볼 때는 서울 쪽에 여권 브로커 위조 여권 브로커하고 접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로 갔겠죠. 서울로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한양대학교 인근 자취방을 얻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여권 브로커한테 500만 원 주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권을 만드는 다음에 먼저 간 게 누구냐면 최수혁이에요. 97년 1월 달에 네. 최수혁이가 즉 말하면 이제 위조 여권상 김성민이가 먼저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정윤실이 혼자 국내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숨죽이면서 있었을까. 그러게요. 98년 1월 달에 정유실이 즉 말하면 김현미 위조 여권상 김현미가 이제 미국으로 출국. 그래서 LA에서 도킹하는 거죠 얘들 둘이. 네네. 그러니까 1년 숨어지는 거죠. 근데 97년 2월 달에 MBC 경찰청 사람들 공개 수배도 그때 됐었고요. 근데 이제 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걸로 봐서는요. 수배가 되면 공항에도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도 통보가 가거든요. 사진하고. 네. 근데 물론 이름 위조 요건 했는데 아마 대충은 변장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애들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LA 그 위성 도시거든요. 롱비치가. 네. 거기는 그 히스패닉 그 타운이래요. 그 대체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쪽으로 간 거예요. 네. LA 쪽에서도. 저기 히스패닉계가 있는데 네. 그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얘들은 저 범죄자에다가 불법 체류자지 얘들은 정식 취업은 불가능해요. 거기다 언어 능력 안 되죠. 그다음에 얘들은 저 여권 위조 여권 만들어갖고 도피하는데 1,000만 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당 500씩이면. 네. 그러면 도피 과정에서 준비한 돈 거의 다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 데다가 거기 그 치안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히스패닉에 네. 모여 살고 동양인 그러니까 거기 없으니까. 위험한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일부러 얘들은 찾아가서 거기 숨어 지내면서 낮은 임금 받았고. 그러니까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둘이 도망가갖고. 거기에 취업한 사람 대체로 이제 멕시코 출신들. 네네. 근데 이제 얘가 거기 가갖고 이제 아마 운전면허증도 짜가로 또 만들어 나와. 그러니까 미국이 의외로 허술해. 그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거 만들어갖고 이제 불법 운전면허 취득해갖고 그거 없으면 못 댕기니까. 그렇죠. 차가 없으면. 그 마트 관계자들이 증언에 따르면 둘은 항상 어두운 얼굴이었대요. 근심이 많아 보였고 어두운 얼굴이었고 집하고 슈퍼만 오갔대고 그러지.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멕시코 이민자한테 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원룸에서 롱비치 외곽에 있는 원룸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거리가 먼 슈퍼까지 출퇴근을 했대. 그러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미국에서 다른 죄만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다. 요게 이제 그 공개수배 25시에 최수혁이가 한 얘기예요.
그 자신들의 삶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우리들의 삶은 거기에다 금전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들이 검거된 게 공개수배 25시 본 사람이 제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우리 방송 보고 제보해서 당신 잡힌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까지 그걸 보고 신고할 거는 생각도 못했다.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수혁이는 압송돼 가지고 목포경찰서 형사단한테 올 때 예. 차라리 저는 후련합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2001년 4월 6일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 재판이 있었어요. 이때 정효실이는 직접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징역 18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죽인 게 맞네요. 인정이 된 거죠. 예, 징역 18년 받았는데 최수혁이는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목포지원 1심이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6개월 있다가 2001년 7월 26일 날이에요. 2심이 들어갔어요. 광주 고등법원에서. 근데 여기서 골 때려요. 왜요? 정효실이를 18년에서 10년으로 깎아줍니다. 8년.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줬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 거기다가 최수혁이는 더 웃겨요. 최수혁이 1심에서 10년 받았잖아요. 네. 징역 4년입니다. 4년. 너무 적게 받았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4년이면 감지적지지 대법원에 상고 포기해요. 2001년 이제 12월 27일 날 6개월 뒤에 상고 기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정효실이는 10년. 그다음에 최수혁이는 4년 확정돼요. 최수혁이 같은 놈은 거저먹은 거 이거. 정효실이는 2010년 10월 30일 만기 출소고 최수혁이는 2004년 10월 30일 날 만기 출소한 거예요. 가석방어습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차 빌려준 저 친척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범인 도피치 되죠. 그 사람은 이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요.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뒤에 첫 적용 사건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거의가 추방 형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해 갖고 그걸로 이제 요즘엔 다 인도 받죠. 네, 맞아요. 뭐 불법 체류자 형식으로 안 받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불법 체류와 긴급 인도 구속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범죄자를 신속히 인도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이제 살인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중범죄. 살인자거나 이랬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미국 법이 저촉되면 그것도 안 놔줘요. 그건 안 풀어줘요. 미국 자기네들 법에 적용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살인자가 딱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받을 수 있었고. MBC 경찰청 사람들 그 2차 공개 수배할 때 그때 그 담당 형사가 무슨 얘기했냐면 범인들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게 제가 아까 판단한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 이 사건은 나름대로 범죄사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그 이후에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57회로 우리 홍 박사랑 신안 예비 신부 살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